그날 식탁 위가 뒤집혔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는 소리보다 시댁 식구들의 비아냥이 더 뜨겁게 들렸죠. 지방대 나왔다며? 어디에 있는 대학이야? 친정엄마가 반찬 가게에서 일한다고 파는 반찬상에 올리지 말아라. 내가 사돈이랑 같이 여행 다니는 게 소원인데 정말 속상해서. 참던 남편이 그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탁! 식탁이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공장으로 나가셨고 어머니는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늘 정직하게 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그래서인지 저는 욕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지방대에 들어가 성실하게 다녔고 졸업 후엔 조그만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파견 온 직원이었죠. 그는 웃음이 따뜻했고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연애하던 시절엔 몰랐습니다. 그의 집안이 그렇게 보수적일 줄은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 남편은 우리 어머니가 조금 까다로워라며 미리 양해를 구하듯 말했습니다. 그냥 처음엔 인사만 잘하면 돼. 우리 어머니가 좀 말이 세셔서 그래.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깊은 의미였을 줄은. 시댁 첫 방문날. 식탁에는 한상 가득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밥상 위 공기는 얼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손이 참 거칠다. 요즘 아가씨들은 이런 손 보기 힘든데 하시더니 친정이 뭐하는 집안이라고 했지? 하고 물으셨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세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그래, 손맛이 있겠네. 우리 집 반찬도 좀 배워야겠다. 말끝은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엔 가시가 있었죠. 결혼 후 첫 명절.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 왔으면 이제 부엌 들어가야지 하시며 시어머니는 제게 앞치마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엌 일은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시누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도우려 하자. 언니, 설거지는 저희가 할게요. 언제부터 우리 집에 남자들이 설거지를 했는지 모르겠네. 하며 남편을 내보냈어요. 그랬어.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지. 뭐 얼마나 한다고 여러 명이 하니 그냥 천천히 해라. 시어머니가 그 말을 끊으셨죠. 얘들은 손톱 관리해야지.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이런 날이라도 쉬어야지. 시누이들은 웃으며 거실로 나갔고 저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 설거지를 마치자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선 며느리가 중심이야. 밖에서 뭐하든 집안일은 내가 해야 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밖에서 뭐하든이라는 그 말이요. 다음의 명절. 시댁엔 손님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고모, 작은아버지, 사촌들까지. 저녁 식탁 자리에서 고모님이 물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학교 나왔대?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하셨죠. 지방 학교지 뭐 요즘 지잡대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요즘은 대학이 너무 많아서 하. 웃음이 터졌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손을 조용히 잡았지만 그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명절엔 참을 수 없을 만큼 말이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 자랑을 하던 중
신우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애 낳으면 누가 봐줄 거예요? 친정엄마는 일하시잖아요. 시간 없으실 텐데. 그 말에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애 맡길 데도 없는 집이면 계획은 천천히 하는 게 좋지. 또 봐줘도 맡길 수 있을지 사돈 수준이.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진 그냥 참고 넘겼죠.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난 그냥 하는 말이야. 남편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우리 조금만 참자.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곧 괜찮아질 일이 아니라는 걸. 결정적인 날은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생일상을 차려주겠다며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 식탁 위엔 고기와 반찬이 푸짐했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저는 이미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수는 요즘 뭐해요? 일은 계속해요? 네, 아직 다니고 있어요. 그만둬도 되잖아. 오빠가 많이 벌잖아요. 그냥 며느리는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밖에서 돈 버는 건 남자가 하는 거야.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요즘 여자들 너무 욕심 많아요. 지방대 나와서 사회생활 오래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순간 고깃집의 불판 위에서 기름이 치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 진짜 더는 못 참겠어. 다음에 또 그런 말 들리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제 그냥 흘려들으려고.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남편의 마음을 더 불태웠다는 걸. 그날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 다 모이니까 너희도 와라.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이번엔 안 가면 안 될까? 피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그냥 다녀오자. 결국 우리는 또다시 그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공기.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시누이 부부가 앉아 있었죠.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왔냐? 밥 다 됐다. 들어가자. 하셨습니다. 식탁에는 여러 가지 반찬이 올라와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말씀하셨죠. 이건 우리 현아가 만든 거야. 얘는 음식도 잘하고 센스도 있고. 잠시 멈추더니 제 쪽을 보며 지영이는 이런 거 못하지. 친정 어머니가 반찬 가게에서 일하셔도 이런 음식은 안 해봤을 거야.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도중 시누이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언니는 회사 계속 다닐 생각이야? 오빠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쉬지. 시누이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형님이 그렇게 벌면 그만 쉬시지.
그래요. 집에서 쉬면서 임신 계획도 세우고 연습 삼아 우리 애들 봐주면 되겠다. 지방대 출신이 회사 다니면 고생만 하지 얼마나 번다고. 그 말에 주변에서 또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폭풍 전야의 고요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지영아, 요즘은 부모 덕 잘 보는 며느리가 좋다던데 너는 부모 덕은 없어도 남편은 복은 있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말씀은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뭐가 지나쳐? 그냥 하는 말이지. 지영이, 너는 표정이 왜 그러니? 어른이 말하는데.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남편의 손이 식탁 위에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단단했습니다. 우리 지영이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걸 무시할 자격은 누구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냥 농담이지. 남편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 농담, 매번 듣기 불편했습니다. 제 아내를 무시하는 말, 이제 다시는 하지 마세요. 며느리 하나 잘 못 들어와서 집안 꼴 우스워지네. 어머니. 그 순간 남편이 식탁 위에 접시들을 밀었습니다. 쾅.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고 국물이 튀고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이 그렇게 대단해요? 돈 좀 있고 학벌 좀 있다고 남을 깔보는 게 자랑이에요? 남편의 목소리는 터질 듯 울렸습니다. 저는 이 집 아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집과 인연 끊겠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됐어.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상처받았잖아. 상처는 나보다 당신이 더 받았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시댁과 우리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온 건 사건이 있고 나서 반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내가 너무했다. 근데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니.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집니까? 어머니는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 말 이후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충실했고 저는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가끔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커피를 마실 때면 생각이 납니다. 그날 식탁이 뒤집히던 순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건 파괴가 아니라 존중을 지켜내려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가난은 죄가 아니고 학벌은 인간의 품격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돈이나 이름이 아니라 누구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했는가로 결정됩니다.
저는 여전히 시댁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통해 사랑의 다른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대신 싸워주는 용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아이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댁과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남편은 말합니다. 그날 내가 너무했나?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 그날 당신이 우리를 지켰어. 그는 조용히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후회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저 평온한 자존심이 남아있을 뿐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그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참지만 때로는 참지 않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우리도 언젠가 한 번쯤은 그 식탁을 뒤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상처, 아니면 누군가 대신 싸워준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 한 줄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어주세요.